자본시장이 취약하면 기업들의 뒷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제가 대주주들이 하도 얄미워가지고 네네. 우리 기업들 얘기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이 잘 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 주식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시장의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취약해가지고는 진짜 어렵다. 저희 실전으로 직접 투자해보는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아, 미국은 진짜 거버넌스가 좋고 네. 주주들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문화가 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주주들은 뭐 우리가 사람인지 개돼지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게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하는데 한국 사실은 지금 한국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네, 그럼요. 해외 주식 아직 별로 그렇게 크진 그럼요. 않거든요. 해외 주식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네. 한국 주식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외 주식을 좀 늘려라. 근데 그 중에서 이 선물을 권하시는 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권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더 이피션트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많고 네. 수수료가 적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미국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면 네. 또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애플 정도는 좀 안다고 하지만 또 미국에 있는 종목을 고르다 보면 헷갈리니까 네. 아무래도 선물을 하게 되면 종목 리스크는 없잖아요. 전체가 많이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이 물론 종목을 잘 고르는 그런 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눈이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덱스를 할 수 있고 인덱스를 한다면 미국 인덱스 괜찮고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국내 ETF, 국내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조금 안 좋다.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면 계속 물타기가 되니까. IPO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의 ETF, 한국 코스피를 장기적으로 선물로 하는 거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미국 거는 그런 이슈가 좀 사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해외 주식을 해도 되지만 네. 해외 선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와서 그럼 좀 숨고르기 하다가 막 미국으로 빠지거나 이러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 살 타임이다 이런 건 아니고 다양화를 해서 다양하게 봐야 되고 그렇다는 뜻이고 뭐 언제 어떻게 사는 거를 제가 알면 제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벌써 뭐 다 인생의 끝이 났겠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본인을 제약을 하면 저 이제 보는데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딱 한국 주식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정해놨어요. 우리가 펀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한국 주식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두 개 해도 돼. 네. 너는 현물만 안 해도 되고 선물을 해도 돼. 그리고 너는 주식 말고 외환이나 채권도 해도 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첫 번째 앉은 사람은 한국 주식만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씩 쭉 더해져가지고 이 마지막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축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루나 이틀 거래하거나 1년, 2년 거래하는 게 아니라 30년, 50년을 거래한다면 과연 누가 수익률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일본이나 뭐 홍콩에 잠깐 살아봤는데 거기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해요. 진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분들이 진짜 한국 주식만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느낌이 확실히 그래요. 비중이 적은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더 커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 네네. 예전에는 있었다.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또는 굉장히 비쌌어. 네. 근데 요즘 엄청 싸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한국은 25년까지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그게 아직 도입이 안 돼서 2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으니까 다 돈을 다 버는 거고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은 뭐 22%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세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래세가 지금 0.2에서 금년에 내려가지고 0.18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도 거래세가 있는데 네. 미국 거래세는 거의 무시할 만큼 없어요. 그러면 단순화해 보면 한국 삼성전자를 거래를 하면은 거래세로 0.18을 내요. 네네네. 애플을 사거나 팔면은 양도세로 22%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 애플이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어요. 네, 20%씩이나 뭐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네. 삼성전자 0.18이라는 거는 거래하는 원금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 예를 들어 1억을 하면 0.18이니까 18만 원. 네. 18만 원을 그냥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억을 샀다가 내가 1억 1천에 만일에 9천만 원에 샀다가 네. 1억에 팔았다고 치면은 18만 원 세금 내고 땡이에요. 네. 그런데 애플을 사면요. 애플을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씩 샀다가 1억을 팔았어요. 네. 1억을 팔았으면 1,0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에 22%니까 220만 원이네. 그럼 이건 18만 원 냈고 이건 220만 원 냈으니까 애플이 훨씬 나빠 보이지만 꼭 그런 게 아닌 게 우리가 맨날 버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쪽이 세금 많이 낼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국이 아무래도 조금 적게 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별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가게 되면 네. 한국 선물이나 미국 선물이나 다 버는 거에 대해서 아까 미국 주식은 22%를 냈지만 이건 10%만 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갖고 거래를 하는 거하고 나스닥 선물하고 거래하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네. 이거는 세금이 이제 어느 게 싼지 잘 모르겠는데 내 느낌은 나스닥이 더 쌀 것도 같아요. 그리고 국내 선물 있죠. 네네. 국내 선물은 주식에 대해서는 내는데 원달러하고 그러니까 FX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또 안 내더라고요. 세금을? 예, 나 왜 안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 내요. 국내는. 그러니까 선물은 국내도 내고 국외도 내거든요. 10%씩 네. 양도세를 그러니까 버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버는 거를 다 네트예요.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는 벌었는데 뭐 여러 번 해갖고 번 것도 있고 터진 것도 있듯이 다 네트 하는데 국내는 주식 선물은 내지만 외환 선물하고 채권 선물은 안 내요. 해외는 주식 선물 당연히 내는데 또 해외 거는 해외 외환 거래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또 내더라고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벌은 거에 대해서 10%를 내니까 벌을 가능성이 반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5% 내는 거거든요. 예. 터지면 안 되니까 5% 정도 내는 거고 양도세 5% 내는 거하고 국내에서 현물 주식을 한 거에 할 때마다 원금의 0.18%를 내는 거하고는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거래를 해라고 얘기를 하면 야 세금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네.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다. 네네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양도차익과세처럼 25% 내는 게 아니라 네. 고정적으로 한 10% 정도를 1년 동안 거래한 거를 다 해서 네. 벌었다면 벌은 거에 10%. 10%. 네, 1년 단위. 안 벌었으면 그 아무 상관없는 당연히 안 거고.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건 벌고 어떤 건 터지잖아요. 그럼 다 네트해서 네네. 1년 동안 국내외 거를 다 합쳐가지고 네. 파생상품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국내 아까 코스피롱 나스닥 숏을 갔으면 네. 나스닥이 뭐 20% 오르고 네.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면 그럼 난 네트로 10%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스닥에서 20% 벌은 거가 있고 코스피에서 10% 손해본 게 있는데 그거를 네트해 줍니다. 네. 네. 네트해 주니까 네팅으로 해서 네가 1년 동안 파생상품, 네. 선물 옵션, 국내외 거 다 합쳐서 네. 벌은 돈의 10%. 그거 하고 국내에서 거래한 거 거래할 때마다 0.18% 원금에 대해서 내는 거. 세금을 어느 거 많이 낼지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세금은 사실 그런 관계니까 제가 뭐 구태여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할 건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 세금 때문에 해외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세금에서 너무너무 손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딱 맞지는 않다.
경우에 네. 따라서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금투세 지금 도입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얘기되는 것처럼 도입되면 조금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씀드린 거는 이 금투세가 아예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네. 이 금투세가 이제 들어오면 그럼 이제 한국 주식하는 국내 주식하는 게 더 매력이 떨어지죠. 매력이 더 떨어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진짜 상당 기간 연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거래세를 때리고 양도세를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도세 때리려면 거래세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네네네. 있어도 의미 없는 숫자가 돼야지. 지금 뭐 거래세를 다 때리면서 네네네. 양도세를 또 때린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주식시장을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냥 빨아먹기 거기서 위한. 네, 그렇게까지 몰라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가들을 진짜 지나가는 뭐 뭘로 아는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천징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번 거는 원천징수를 하고 깨진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새로 하라고. 뭐 그것도 말은 뭐 안 되지만 이제 네. 뭐 어쨌든 뭐 제대로 다 될 테니까 제대로 된다고 보면 결국은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양도세에서 과세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거래세하고를 잘 맞춰야 되고 네. 뭐 갑자기 세금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대주주들의 저런 행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뭐 세금만 선진화하겠다? 네. 선진화할 거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세금 선진화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시장을 선진화해서 네네. 시장이 선진화하면 세금도 선진화를 해야지. 시장은 지금 진짜 죄송한데 저기 어디 조선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조선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세금만 선진화하겠다? 이건 지금 앞뒤가 뭐 안 맞죠. 그러면 한국은 이제 스포츠도 선진화됐어요. 뭐 K-팝 연예뿐만 아니라 네. 이제 축구도 뭐 세계적인 수준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참 모든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외국 사람 한 명 보면 너무 신기해서 쫓아다니고 구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무 흔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금융에 있어서만큼은 그럼요. 선진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세요. 취약하다는 말 있잖아요. 취약하다. 네. 취약하다는 말이 약한데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뜻도 있고 취약하다는 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제가 뭐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무릎의 인대가 좀 나빠요. 그럼 무릎이 취약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무릎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운동 자체가 안 돼요. 네. 제가 축구, 농구, 배구를 다 잘할 수 있는데 무릎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무릎이 사실 좀 하나는 힘줄 하나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네. 금융이 취약하면 사실은 금융이 취약하다는 거는 조금 큰 말이니까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본시장이 취약한 거거든요. 자본시장이 취약하면 기업들의 뒷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제가 대주주들이 하도 얄미워가지고 네네. 우리 기업들 얘기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이 잘 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 주식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시장의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취약해가지고는 진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뭐 우리나라 국가와 민족과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사람도 아닌데 네. 뭐 트레이더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을 판단을 해보면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년의 기술 제가 믿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정부는 최근에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네. 중국은 저 모양 저 꼴이고 그렇다면은 주식이 내가 오를지 내릴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스닥이 날아가면 우리는 조금만 오를 것이고 나스닥이 폭락하면 우리는 대폭락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제 믿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에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국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지금 약간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금 홍콩도 계셨고 뭐 싱가포르나 이런 네. 쪽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의 금융 허브에 꽤 오래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있어 보면 어떤 금융이 선진금융이고 어떤 금융이 후진금융인지도 궁금하고 왜 한국은 그럼 금융이 왜 후진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율. 자율. 예. 자유.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선진국이고요. 정부가 통제하면 후진국이에요. 아. 네. 그럼 중국하고 한국이 지금 대표적이죠. 아시아권에서 예. 일본까지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그런데 일본은 최근에 많이 대호각성을 했잖아요. 예. 아, 이거 컨트롤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사실 일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중국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그거 같아요. 중국 인민화의 자유화, 인민폐. 네네. 위안화를 자유화하겠다면서 중국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뭐 달러 굴기 그런 걸 해가지고 뭐 다 뺏어오겠다 그런 얘기를 잘 나가는 몇 년 전에 많이 했지만 그거 죽어도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그 컨트롤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그거를 다 자유화 시켜주면서 자기한테 다 리포트하라고 해요. 네. 그렇게 컨트롤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자유화가 되지 않고 자유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선진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 계속해서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리포트해. 뭘 해? 해외에다가 뭐 열어주면 야 걔네들 우리나라 애들하고 한 명씩 짝져서 해. 왜 짝지라고 그랬어요? 네.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선진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컨트롤을 잘못해서 우리나라 IMF 당하긴 했지만 또 IMF의 그런 쓰린 기억이 있다 보니 이 컨트롤을 안 하면 또 그런 일 또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1950년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그렇죠. 자유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을 짜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진화, 자율화 이런 게 다 어디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국 기준으로 보면 그 자율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세계 10위에서 12위에 되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는 적지만 경제 대국이에요. 네네네. 저희가 한국 욕 엄청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엄청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놔도 돼요. 예. 놔도 될 거를 못 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를 잡고 있는데 그게 특정 세력을 위해서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을 하면 누군가 이득을 보잖아요. 누군가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자율화가 돼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판단해서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들 그 행태에 대해서 항상 거품을 물지만 가끔 되돌아 보면은 대주주들도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네. 뭐 상속도 할 수 없고 물론 저는 야 상속을 왜 해? 기업을 했으면은 그냥 너는 주주만 되면 되지 왜 꼭 네 아들이 회장을 해야 돼? 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네. 좀 한순간 벗어나다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뭐 상속세가 너무 크니까 요즘 싱가포르에 가서 상속한다면서요. 네. 싱가포르 상속세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상속해주면 안 내는 거예요. 네네.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점점 글로벌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 이렇게 너무 늦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효과가 굉장히 나쁘게 와요. 네. 이제는 막말로 상속세도 지금 싱가포르라는 루폴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상당히 뭐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로 옮기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점점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공평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다 풀어야 된다.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네. 뭐 우리 자본시장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거래세도 지금 0.18 중에 0.1인가가 농특세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꼭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거는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네. 뭔가 원칙에 따라서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 가야지 예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질질 끌고 가잖아요. 뭔가 조금 잘못된 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100개가 있는데 1개가 잘못됐어요.
별게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 잘못이 점점 부각된다니까요. 네. 부각되면서 한국은 왜 저래? 그리고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슈퍼스타인데 네. 몸이 너무너무 좋은데 무릎에 힘줄 하나가 약한 거예요. 네. 그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다 더 선진국 쪽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금융 쪽에 있으면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손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하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터지게 될 ELS도 실제로 소송을 하면 어렵겠지만 물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동안에 한 38번쯤 ELS를 가입해서 상환을 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이 이번에 덜컥 물린 거예요. 네. 그럼 물어줘. 이렇게 또 소송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민원 같은 거를. 거기에 관련돼서는 진짜 말씀드리기 진짜 조심스럽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저는 좀 편협됐다고 미리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기관에서 있고 기관 입장에서 항상 있고 지금 개인 투자가로 한 7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관에 물이 젖어 있긴 한데 딱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전 판매는 어느 정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냥 이거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세상에 절대로 손해 안 보는 거 있으면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불안전 판매가 어느 정도는 많이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키코도 그랬어요. 키코도 지난 2년 동안 키코를 10번 이상 계속 만기가 됐었는데 11번째 손해를 봤는데 나는 몰랐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회에 누가 그런 게 불안전 판매가 있었고 누가 억울한 점을 당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라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런 투자를 할 때 이 상품이 뭔지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파생 상품은 위험하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어요. 나쁜 결과만 있는 거지. 그런데 50%가 손해가 났잖아요. 50% 손해가 났으니까 3년 전에 팔은 거를 다시 다 찾아가지고 그때 스트래티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그렇게 다 알면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품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불안전 판매인데 불안전 판매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도 판단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편협된, 약간 기관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자본시장에서 M&A가 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정도 규모의 자본,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라든가 업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본시장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주식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 거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대주주들의 그런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대주주들이 또 비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가지고 있는 비율이. 그런 큰 기업의 경우 그런 경우 많죠. 지배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M&A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 M&A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뒷단에 다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지금 지적해 주신 게 그대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발전을 하려면 M&A는 거의 진짜 필수거든요. 필수인데 그런 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적인 이런 회사의 구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야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업을 보다가 굉장히 신기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회사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사예요. 그 AVGO라고 아부고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사실 별로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M&A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거의 우리한테 보면 거의 빅테크 수준으로 커졌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M&A가 자본시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본이라는 걸 뒷배경으로 두고.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선진 자본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아니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사실 싱가포르 회사, 미국 회사, 유럽 회사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애플 지금 주식 사는데 지금부터 10초도 안 걸려요. 제가 핸드폰 꺼내면 그냥 사요. 네. 그거 제가 환전할 필요도 없어요. 찍 누르면 그냥 사줘요. 네.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 자본시장은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 돈을 모아서 회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물론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는데 네. 채권시장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빌려주는 야, 내가 거죠. 100원 빌려주니까 나한테 102원 줘, 103원 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주식시장 진짜 무식한 거죠. 야 내가 너한테 그냥 줄게. 돈 벌어서 갚어. 네. 돈 버는 거 있으면 나 돌려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본시장이 세계에 이렇게 크게 발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이 발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꼭 국내에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서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회사가 미국 회사인지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회사가 점점 돼가는 거고 글로벌리 시장에 자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술력, 기술이라는 게 꼭 테크놀로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마케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좋은 회사한테 자본시장이 이피션트하게 좋은 회사한테 돈이 가고 네. 나쁜 회사한테 돈이 안 가고 이게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결국 좋은 회사들은 돈을 받아서 더 좋은 회사가 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회사들은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돈이 모자라갖고 자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회사들이 발전을 하고 이런 과정 제가 진짜 무슨 부처님 같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미국 회사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완전 싹쓸이를 합니까? 네. 사실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잖아요. 그렇죠. 3조 달러면요. 프랑스 한 나라보다도 많아요. GDP가 크죠. GDP 규모보다 크죠. 예, 뭐 GDP도 클 뿐 아니라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안 돼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거에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되는데 네. 그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고 나쁘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네. 저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제 생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 네. 조금 벗어나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많이 벗어나면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세계에 투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야, 한국은 뭔가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안 해요. 귀찮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은근히 좀 벗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 아주 오래된 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유명한 상법. 네네. 제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시죠? 상법에는 예, 상법에 미국 상법 같은 경우는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주가 없죠. 없죠. 네. 회사의 경영진이잖아요. 네. 회사는 경영진이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재벌 총수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의 경영진 CEO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뒤집어 보면 대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대주주만을 하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전례는 있겠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 상법은 뭐 따져보면 세계에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진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러네요.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적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잘 못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요. 저는 뭐 무조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상법은 조그만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선 제도적으로도 빨리빨리 고쳐야 되고요. 예전에 물적 분할 되는 거 보세요. 그 물적 분할 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중상장. 그 말이 안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이 되나? 제가 그걸 한 3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중학생들이 봐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진짜 엉뚱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만드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 빨리 바꿔야 되고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투명하고 시장에 의해서 해야지 뭔가
이렇게 꼽을 치고 자기만 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청 좋아졌었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내내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좋아지다가 조금 머무른 것 같아요. 네. 특히 다른 나라들은 최근에 더 확 더 풀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중국만 좀 그렇지 인도도 축착 풀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오히려 좀 덜 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덜 풀어지는 게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 영화도 할리우드 거보다 우리께 좋고 뭐 이마트가 뭐 어디 뭐보다도 좋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공매도 같은 거 못 시키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착각입니다. 네. 우리끼리 잘 먹고 못 살아요. 왜냐면 세계가 벌써 글로벌 돼 있어요. 특히 자본시장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든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밀려지면 저 같은 애도 벌써 얘기하잖아요.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면 어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이 좋아 나스닥 롱 코스피 숏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 롱 코스피 숏을 진짜 많은 사람이 동감을 했어요. 이런 트레이딩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한국 주식 다 팔아야 돼요. 네. 그냥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는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네. 내가 그 짓을 하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지를 해야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걸 1억어치 하면 우리나라 주식 1억이 미국 주식 1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옛날처럼 현역이 있었으면 이런 걸 펀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ETF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나스닥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걸 사세요. 아까 제가 최소한 1억 원은 있어야 막 했잖아요. 2천만 원 있어야 했잖아요. 네. 뭐 100만 원도 살 수 있게 해주고 10만 원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펀드로 하면? 펀드로 해가지고 또는 ETF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와서 이걸 사세요.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팔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사면은 이거 100만 원치 사면은 만일에 1% 차이 나면 뭐 10,000원을 법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조, 10조, 100조가 팔렸다고 쳐보세요. 네. 100조가 팔리면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100조를 팔아서 미국 주식 100조를 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애도 지금 뭐 국가와 민족이고 뭐고 간에 내가 트레이더인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맨날 헷갈리는데 그래도 내가 딱 하나 제일 믿는 거는 나스닥이 더 나을 거야. 이거를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저 조금 했어요. 사실 1월 달에 포지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3개, 6개. 그러니까 노셔널로 한 US 달러로 한 20만 불 정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거 해봤더니 잘 워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애가 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애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좀 약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좀 약할 것 같아. 왜? 뭐 도와주는 놈이 없잖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삼성전자 너무 힘들 것 같아. 혼자서 고군분투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진짜 애국자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나? 애플을 갖고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면 결국은 국내 그런 투자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나빴다가 예.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한 10년 나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항상 뭐 또 좋은 일을 많이 마련하지만 최근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찝찝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요번에 중국 부양책이었어요. 중국 부양책이 나오는데 중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 중국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등, 2등을 홍콩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이유가 중국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중국만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부양책이 뭐 인디안 기후제처럼 부양이 될 때까지 부양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생각을 한번 한 게, 요거 봐라.
중국 부양을 하니까 홍콩 증시는 오르는데 우리 증시가 안 올라요. 네. 중국 증시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올라. 그럼 중국 아니네. 그럼 뭐지? 찝찝해지는 거죠. 네네. 이게 진짜 뭔가 나쁜 건가?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다 알겠습니까? 세계 경제를. 그냥 눈치 보는 건데 눈치 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되는 건데 네. 지난 며칠 동안에 그때 한번 보면은 진짜 기분 나쁜 날 많았어요. 오, 야, 이게 부양책이 나오는데 홍콩이 날아가는데 한국 주식 가만히 있어요. 네. 그 다음날 그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사실 외국인만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투자라고도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미국이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회이고 네. 좀 뭐 저 나라가 저 지탱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길거리에 마약 저기 취한 사람들이 막 널려 있고 뭐 길거리에 똥을 싸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찬데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자본의 역동성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꼈던 중국도 저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의 그 강력함이 결국 자본시장에서부터 그렇죠.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몇 년 전에 2, 3년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붙을 때 그 시작을 보면 진짜 중국이 미국하고 대차게 한번 붙어 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서플라이 체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반도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완패한 거예요. 완전히 중국을 눌러버렸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은 미국보다 훨씬 완벽하게 갖고 있죠.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네. 망가뜨려 놨고 또 저는 미국 사람들이 독해요. 네. 미국이 남들을 괴롭힐 때를 보면 그 인간들이 맨날 괴롭히지만 네. 괴롭힐 때를 보면은 자기네 강점을 가지고 잘해요. 네. 예전에는 군사력으로 했고요. 한동안은 금융으로 했고요. 한동안은 인권으로도 했어요. 자기네가 조금 민주화가 돼 있다고 민주화 안 돼 있다는 애들한테 막 괴롭히고 네. 그것도 먹히잖아요. 이번에는 뭘로 했어요? 기술로 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도 있고 총도 쏘고 참 보면 한심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그런 저력이 있는데 그 저력 부럽잖아요. 네. 그 부러운 저력의 뒤에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 있지만 그런 자본주의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경쟁 구조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다. 네. 저는 그렇다면은 뭐 미국이 좋아서 따라야 된다 그런 뜻 진짜 아니고요. 네. 우리도 좀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된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가끔 근데 뭐 아니 그쪽에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그냥 다만 요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한국이 금년에도 저는 사실 주식 좋게 봅니다. 금년에 주식 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분위기라면 뭐 주식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주식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욕심이 나는 거는 근데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두 번째, 세상을 모르잖아. 주식이 내릴지도 모르잖아. 나는 한국 주식에 오르는 거에 베팅할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에 베팅할래? 네.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나는 후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자를 하고 싶지가 않고. 왜냐면 제가 베팅할 수 있는 거에 제 뭐라 그러죠? 이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다 해도 되지만 뭐 제가 믿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씀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다. 네. 예전처럼 어렵지 않고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거를 잘 이용하고 하면 어렵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도 한국 주식에 매몰돼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한 단계 더 나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보장을 할 것 같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듣다 보니까, 유대인 놈들도 이거 되게 지독한 놈들인데, 이게 앵글로 잭슨이 진짜 지독한 놈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양놈들이 양놈이라서 되나? 네. 양놈들이 더 지독하고, 네. 진짜 동양인들이 점잖은 거지, 네. 진짜 지독하게들 하는 거죠. 네, 참. 오늘 아주 우리 김진성 대표님 통해서 또 해안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설득이 되고 또 동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저는 되게 합리적 대응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마치 그런 것처럼, 아직은 한국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돌린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아요. 뭐 서학개미라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물 밑에서는 잠재적으로 부글부글 용암이 끓듯이 지금 끓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던 친구들조차도 주주 대접 하나도 못 받아서 주주 대접 받는 나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아직 한국 비중이 많아요. 근데 점점 미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한국에서 자본 조달의 시장이 말라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만 이건 모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해안을 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자본의 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산다. 네. 그러면 어떤 통계에 딱 잡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나스닥을 선물을 롱을 가고 코스피 선물을 숏을 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불과 1시간 후면은 그게 저 밑단에서는 누군가 현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누군가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물 제도 같은 게 엄청 쉬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하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그 타이틀로 걸은 것 중에 하나가 10만 금융전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은 한국 민족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금융에서 제대로 길을 못 피는데 여기서 금융을 잘하는 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면 열심히 우리가 공장 돌려가지고 돈 벌었는데 키보드 띡띡 누르면서 돈 벌게 되겠구나. 앵글로 섹스는 애들처럼.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해외에 뺏기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효과, 즉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네. 네, 오늘 전 리만브러스 한국 대표 김진성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좋을 것인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안타까움도 또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진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